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모두 투표해야 이긴다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예상보다 접전 지역이 늘면서 여야 모두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 네, 당 지도부는 물론 오늘 주요 격전지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사전 투표에 나서기도 했죠. 네, 먼저 임기 마지막 날인데요. 우원식 의장 공관 근처인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본인 지역구인 서울 마포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후 3시 전북 남원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가운데선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전투표 첫 주자로 경남 통영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투표를 하면서 각 당 지도부가 내놓은 메시지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전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을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고 투표장에서 나온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이어진 선대위 회의에서는 전직 대통령 선거 유세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형 3인방인 거라고 언급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일 잘하기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정부라고 치켜세우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고 본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 지방선거는 물가 폭등과 집값을 심판하고 세금 폭탄을 막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1년, 국민의 삶은 갈수록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며 민생 경제와 국민 삶을 지키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보다 본투표를 선호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전투표를 포함한 사흘투표와 본투표 하루만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사전투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통상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도 요새는 깨지는 추세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사전투표 대신 3일투표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들도 일제히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네,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중구 소공동 행정복합청사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장, 반드시 뽑아달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또 많은 시민의 지지와 판단으로 선출되는 시장이 돼서 힘있게 이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가 이제 성동구가 아닌 중구에서 사전투표를 한 건 서울시 전체를 책임지겠다 이런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서울시청 인근에서 안전한 서울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서소문 고가초도 붕괴 사고로 중단했던 유세전도 재개합니다. 강북과 성북, 종로, 마포 등 서울 곳곳을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죠? 네, 5호 서울 한남동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장 공관 인근인 한남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건 장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보단 사전투표 첫날인 만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5호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지켜내는 선거라고 의미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투표일 전까지 단 한 곳이라도 더 찾아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호 도봉, 강북, 서대문, 송파, 강남을 차례로 돌며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지도부 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기와 충남을 찾아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어 경기 성남으로 이동해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후에는 중원을 공략합니다. 충남을 찾아서 당진시장, 서산시장, 그리고 홍성군수 후보 유세에도 차례로 힘을 보탭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연속 호남 후보들을 지원합니다. 전북 남원에서 오후에 사전투표를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유세를 지원합니다. 이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함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유세를 한 뒤에 한옥마을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와 세종, 대전 공략에 나선다고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경기와 세종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세종 조치원역을 시장으로 경기 광명 전통시장, 광명 사거리, 부천 역곡역, 경기 김포 등에서 거리 유세를 펴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은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지만 동시에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재명 정부의 심판론을 집중 부각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세종을 찾아선 대한민국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까지 몇 센치 남지 않았다. 투표장으로 가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며 지지층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송호석 원내대표는 대전으로 향해 이장호 대전시장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상황 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지역을 9곳, 접전 지역을 6곳, 열세 지역을 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을 접전 지역으로, 위험지는 경북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역은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한 곳이라도 더 이기는 것이 목표이고 모든 지역이 소중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라보는 지방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두 곳을 우세, 서울, 강원,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남 등 8곳을 경합지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셈인데요. 정의용 사무총장은 지금은 숫자로 말하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양당 모두 서울과 부산이 선거 결과에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라는 데에는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양당 판세 인식이 좀 다른데 이번에 여야가 가장 총력을 쏟는 최대 격전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지금 텃밭인 전북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텃밭 전북지사 선거가 막판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여론조사마다 우열이 엇갈리는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간판이면 끝난다 이런 전북 정치의 공식이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두고 현금 살포범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원택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어 이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전북 상황이 접전이지만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원택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 영남이 최대 관심 지역일 것 같은데요. 대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영남권이지만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여야 경합 지역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선거 막바지 각 진영 지지층 결집 정도에 따라 승패가 나뉠 거로 보입니다. 정말 초접전인 상황에서 보수의 심장인 영남에서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보수 진영 입장에선 치명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엔 국회의원 재보궐 상황에 대해서 여야 판세 분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당 판세 인식이 재보궐 선거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곳 가운데 인천 계양을 연수갑, 경기 하남갑, 안산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을, 광주 광산을, 제주 서귀포 등 9곳을 우세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을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울산 남갑과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을 경합 우세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접전지가 늘면서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남은 기간 여야는 어떤 선거 전략을 펼칠까요? 네, 결국 진영별 결집이 관건입니다. 양당 모두 막판에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사활을 거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유세 현장마다 여당 프리미엄과 내란 세력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우며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결국 남은 일주일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고 부동층을 더 흡수하느냐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여야 모두 막판 한 번의 실수가 판세를 흔들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 남은 기간 유권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상황과 판세까지 전해드렸습니다.